왜 증거 수집을 잘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관리비 유용,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정황 등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두 번째로 관리업체가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 세 번째로 인력 부풀리기, 인건비 빼먹기 등은 관리업체를 내보내는 과정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력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관리업체와의 협상만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는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앞선 1편과 2편에서는 관리업체 변경의 필요성을 살펴봤고요. 지난 3편에서는 기초 개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4편에서는 관리업체 변경에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왜 증거 수집을 잘 해야 하는 걸까요? 증거 수집의 목적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체의 변경이라는 긴 싸움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수집해둬야 됩니다. 증거 수집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관리비 유용,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정황 등 관리업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구분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관리업체를 변경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5분의 1의 소유자들이 소집에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안건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동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구분 소유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와 정황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적법한 해지 통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관리행위 중지 또는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과 같은 소송전이 시작됩니다. 이 소송에서 관리업체에게 계약 위반 등 해지 사유가 있는지,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만한 신뢰관계가 파탄된 그런 사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하게 됩니다. 결국 관리업체를 내보내고 새롭게 건물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수집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력 부풀리기, 인건비 빼먹기 등은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를 내보내는 과정 중에 또는 관리업체를 변경한 이후에 이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소송 수행을 위해서 증거가 미리미리 확보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력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런 소송 없이 관리업체와의 협상만으로 분쟁과 갈등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 관리비 내역 일체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확인 및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열람등사 청구권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합니다. 법률 규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인데요. 1항을 보시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무보고의 대상은 시행령 제6조 1항을 보시면 1호 관리단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 산정 방법, 징수 지출 적립 내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2호는 관리단이 얻은 공용부분 수입 등 사용 내역에 관한 거고, 3호는 계약 체결에 관한 거고요. 4호는 규약에 관한 거고, 5호는 임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이 6조 1항에서 관리인이 보고해야 될 사무들은 사실 관리인의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관리단이 하는 모든 사무들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26조로 돌아오시면요, 2항을 보겠습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이해관계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인에게 1항에 따른 보고자료, 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열람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 그러니까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 및 2항에 따른 보고 및 장부,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 언제든 열람을 하거나 사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자료들은 관리단 사무에 관한 모든 자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3항의 1호와 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건 당연히 제외하고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2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등으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 중인데 그 입찰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열람등사 청구했을 때 입찰이 끝나기 이전 시점에 그 사본이 제공될 경우에는 공정한 입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 입찰 과정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열람등사의 제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와 입찰이 모두 끝나면 당연히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규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관리단과 관리업체는 관리단 사무에 관한 비용 분담 금액에 산출 방법, 징수, 보관, 사용, 관리, 적립 내역, 수입 내역, 계약 조건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1년에 한 번 보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매월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런 보고 자료와 월별 장부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 사본의 교부를 청구받았을 때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관리단과 관리업체의 모든 회계 장부가 열람등사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면 관리업체가 집합건물법과 건물 위탁관리 계약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과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빼먹거나 아니면 초과의 이윤을 취득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